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혹은 웃을 때 갑자기 소변이 새는 경우, 화장실이 가까이 없을 때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 요실금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고민하는 문제, 바로 요실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실금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일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어떻게 다시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을지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백세 건강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먼저 요실금이란 무엇일까요? 요실금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즉,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소변이 흘러나오는 경우죠. 예를 들어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로 가는 도중에 미처 참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증상은 나이 든 분들에게 흔하지만 사실 젊은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노화나 출산, 생활 습관 등으로 근육이 약해지면 더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요실금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곳이 약해지면 방광이 제자리를 잘 유지하지 못해 소변이 쉽게 새게 됩니다. 이 근육은 출산, 폐경, 노화 혹은 운동 부족 등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때 근육이 한번 늘어나면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무거운 물건 들기, 오래 서 있기 같은 행동이 배에 힘을 주게 되는데 이때 방광이 눌리면서 소변이 새어 나오기도 합니다. 방광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방광이 자주 수축하면서 급하게 마려운 느낌을 자주 보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미처 참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 밖에도 당뇨병, 뇌졸중, 신경 손상, 전립선 질환 같은 병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카페인이나 술, 이뇨제, 변비 같은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즉, 요실금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몸의 여러 부분이 조금씩 약해지거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실금은 다 같은 걸까요? 사실 요실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복합성 요실금입니다. 웃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경우입니다. 이건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며 여성에게 가장 흔합니다. 둘째,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갑자기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흘러나오는 경우입니다. 방광이 예민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복합성 요실금입니다.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함께 나타나는 형태로 노년층 여성에게 특히 많습니다. 넷째, 범람성 요실금입니다. 소변이 다 배출되지 않고 방광에 남아 넘치듯 새는 경우입니다. 이건 주로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수축력 저하가 있을 때 생깁니다. 이렇게 유형을 구분하면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반저 근육 운동입니다. 이건 케겔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소변을 볼 때 중간에 잠시 멈춰보면 조여지는 근육이 있을 겁니다. 그 근육이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그걸 평소에도 의식적으로 조였다가 풀었다 하며 단련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하게 앉은 상태나 누운 상태에서 아랫배 아래쪽, 즉 항문 근육을 5초 동안 조이고 그 다음 5초 동안 천천히 푸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힘이 잘 안 들어가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근육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꾸준히 23주만 해도 소변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방광 훈련입니다. 이건 단순히 참는 훈련이 아니라 방광의 조절력을 다시 되찾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분이라면 처음에는 1시간 10분으로 늘려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방광이 점점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단 너무 무리하게 오래 참으면 안 됩니다. 조절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수분을 조금 줄이고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면 밤에 자주 깨는 증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수분 섭취는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좋지 않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이 더 자극받습니다. 하루 68잔 정도 일정한 시간에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저녁 이후에는 물을 조금 줄이세요. 카페인과 술은 방광을 자극합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매운 음식은 되도록 피하세요. 변비도 요실금의 큰 원인입니다. 배변할 때 힘을 많이 주면 방광과 요도가 눌리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현미, 미역 등을 충분히 드세요. 또 오래 앉아있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골반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이 작은 동작이 방광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배뇨 습관입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참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오히려 조절력이 떨어집니다. 적당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변을 볼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보세요. 허리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완전히 다 본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이중 배뇨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잔뇨가 줄고 요실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요실금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여성의 절반 가까이, 남성의 5명 중 1명 이상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부끄럽게 생각해서 혼자 숨깁니다. 하지만 요실금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내 몸이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편해집니다.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방광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세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실제로 요실금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참으려 하기보다 괜찮아, 지금 관리 중이야 하는 여유를 가지세요. 이 마음가짐 하나가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은 임신, 출산, 폐경 등으로 골반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이 자주 생깁니다. 또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요도 점막이 약해지면 방광이 더 민감해집니다.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누르거나 수술 후 일시적으로 요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범남성 요실금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도 골반 운동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요실금 때문에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혹시 냄새가 날까? 혹은 중간에 참지 못할까 걱정이 돼서 친구 모임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골반 근육 운동과 방광 훈련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루 3번, 10분씩 3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하셨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새는 횟수가 줄고 2달째부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카페에도 가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내 몸이 다시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요실금은 바로 이런 변화가 가능한 증상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실금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이자 관리로 개선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골반적 근육 운동, 방광 훈련,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에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약물이나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실금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건강의 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백세 건강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실금 관리나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자신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